세계적인 언어학습 플랫폼 듀오링고에서는 각 연도별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각 나라에서 학습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언어에 대한 애뉴얼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 2021년은 오징어 게임, 기생충, BTS 등 한류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국어의 인기가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듀오링고에서는 한국어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있다고 특별하게 보고하고 있고, 일본어의 성장세도 크게 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는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어를 제치고 5번째로 인기가 많은 언어이며 미국과 영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학계에서 한국어의 성장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인구는 불과 5천만 명, 북한까지 포함하면 7천만 명에 불과한 언어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7번째 언어로 보고되고 있고,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멕시코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이며 일본에서는 2번째로 빠르게 성장하는 언어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한국어 배우기 열기는 2020년보다 2021년이 더욱 급격하게 성장했는데, 2020년에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5위 안에도 들지 못했지만 2021년에 한국어는 2번째로 인기 있는 언어가 되면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높아진 것으로 보고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가장 많이 배워지고 있는 나라들 랭킹을 살펴봅니다. 국토전략TV? 세계적인 언어 데이터 분석 전문가 신디 블랑코 박사는 한국어의 성장세가 2021년도에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한류 미디어 콘텐츠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보고서의 사파에서도 BTS, 오징어 게임 등의 이미지가 사용됐을 정도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언어로 지목되며 한국어는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어가 가장 많이 배워지고 있는 국가 랭킹을 살펴봅니다. 1위는 인도네시아입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 인도네시아는 태평양의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려 2억 8천만의 인구가 거주합니다. 최근 조코위도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대통령 직선제가 안착하면서 군부 정권 대신 민주주의 정권이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한류 미디어 콘텐츠가 거론됩니다. 한류 미디어는 인도네시아 중산층 젊은 층들에게 큰 어필을 하여 자유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보급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해서 더 이상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제도가 아닌 군부 파시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하는 일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영어 다음으로 인기가 많아서 영어 다음 한국어가 제2외국어처럼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동남아시아 나라들의 제1위 인기 외국어가 일본어인 것에 반해서 호주와 근접해 있는 인도네시아 특성상 영어는 아주 인기가 높은 언어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한국과 항공우주 협력이 많으며 방산 협력의 주요 시장 중 한 곳으로 한국과 꾸준한 교류 협력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2위는 일본입니다. 1억 2,500만 명의 인구대국 일본이 의외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일본 내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습니다. 한일 간 정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인기를 끄는 드라마, 웹툰 등의 인기로 인해서 한국산 미디어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래스, 사랑이 불시착, 그리고 오징어 게임까지 볼만한 드라마의 상당수가 한국산 미디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넷플릭스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버블기를 경험하지 않은 10대, 20대 연령층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본에서 40대 이하 연령층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에 달해 대한민국 인구 규모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40대 이상 남성 연령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비교적 낮으며 과거 일본의 버블기 이전의 향수를 갖고 있어 한국을 함께 가야 할 파트너 국가로 인식하기보다는 찍어 눌러야 할 경쟁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일본의 10대에서 20대, 30대까지 한국식 헤어스타일, 특히 여성들에서는 한국식 화장하기가 사실상 인기 있는 계층의 심볼처럼 되어가면서 일본의 최근 TV를 보게 되면 한국식 패션이나 헤어스타일을 해서 한국 TV를 보는 것인지 일본 TV를 보는 것인지 헷갈릴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3위 필리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1억 명의 인구대국으로 떠오른 필리핀은 인도네시아와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인구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1990년 불과 6천만 명에 불과하던 필리핀의 인구는 30년 만에 2배인 1억 명을 돌파한 것입니다. 그만큼 한국어를 배우는 인구 역시 점차 증가했습니다. 필리핀은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임에도 일본어와 한국어와 같이 완전히 문법 구조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배움의 열기가 높은 언어는 일본어가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제2위는 한국어가 아주 빠르게 따라잡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과 한국은 방위산업, 철도건설 분야에서 매우 높은 협력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지하철 차량의 상당수를 한국산 차량을 납품하고 있고 필리핀 공군의 주력 전투기를 한국산 FA-50기종을 선택하여 필리핀 국방력 강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어 자유세계를 수호하는 개발도상국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 후진국이 돼 있지만 최근 다시금 민주화에 대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두테르테가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화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난 제1회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에서 필리핀이 당당하게 민주주의 국가로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구 1억으로 늘어난 필리핀은 이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필리핀은 앞으로 빠르게 성장할 나라로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중 한 나라를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필리핀의 민심이 어느 나라로 향하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4위는 미얀마입니다. 5,440만 명의 동남아시아 중형 사이즈 국가인 미얀마의 제일 인기 외국어는 일본어였으나 최근 한국어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언어적 구조와 문법 구조, 심지어는 문자 시스템이 한국과 동일하여 배우기가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며 쿠데타 사건 이후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많은 민간단체와 한국 시민들 차원에서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를 응원하고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미얀마의 시민들이 인지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미얀마는 아웅산 수치 여사가 무기징역 수준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미얀마의 민주주의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잘하는 미얀마인들을 선별하여 한국에 초청해 학교를 다니게 한다던가 노동자로서 삶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만들어 숨통을 틔워줄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 유충지에 있는 나라로서 민주화와 경제적 성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경우 동남아시아의 맹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미얀마가 다시금 군부체제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설 수 있도록 한국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5위는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제1위 인기 외국어는 필리핀, 미얀마와 같이 일본어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엔화패권을 넓히며 자국의 통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매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이 이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자 매우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영국의 영연방의 주요 회원국가이며 도시 인프라가 매우 쾌적해 서양인들, 특히 영미권의 여행자, 비즈니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인접한 지리적 장점도 외국인 비즈니스를 끌어모으는 역할에 한 몫을 합니다. 이러한 나라에서 한국어가 일본어 다음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말레이시아에서의 비즈니스 확장 기회가 더욱 커질 수 있는 효과를 줍니다. 말레이시아의 인구는 3,200만 명 정도이지만 이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영연방에 포함된 국가적 위상이 있어 한국어의 세계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분석됩니다. 6위는 몽골입니다. 몽골은 세계에서 가장 한국어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원래 몽골의 제1외국어는 영어였지만 이제는 한국어가 제1위 학습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는 몽골어와 한국어가 문법 구조가 동일하기 때문이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원인에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몽골 인구는 327만 명이지만 한국에 온 몽골인들의 인구는 약 5만 명으로 수도 인구야 약 150만 명의 울란바토르에서는 30명 중 1명은 한국에 체류를 해봤을 정도 수준의 몽골인들이 한국에 체류 중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관이나 서비스업 종사자, 공무원 중 일부는 의외로 한국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많아서 몽골을 방문한 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최근 경남 양산에서 몽골 이민자의 자녀인 몽골인 여중생이 집단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몽골 현지에서 반한 감정이 크게 높아져 대사관 앞에 시위가 벌어져 한국 교민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 몽골 간 우호에 금이 가는 현상은 몽골을 자국명으로 인식하는 중국에게는 매우 좋은 일로 중학생들의 일탈이 외교적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7위는 부탄입니다. 부탄 역시 몽골과 함께 한국어 배우기 열기가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부탄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폐쇄적인 왕국이지만 영어나 중국어, 인도어가 아닌 한국어가 인기 외국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탄은 폐쇄적인 나라이지만 위성 TV와 인터넷이 가능한 나라로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 음악, 한국 드라마가 널리 퍼져 있어 인지도와 호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부탄의 표준 언어인 종카어는 티베서와 동일어과에 속해 사실상 티베서로 분류됩니다. 이 언어는 한국어와 매우 동일해 한국인들을 매우 놀라게 합니다. 아빠는 아파, 엄마는 안마로 동일하고 함께는 행계, 달타는 달화, 부부는 조부, 할아버지는 할배, 할머니는 할매, 간장은 지렁, 부엌은 정지이며 또 한국어와 같이 높임말이 있어 부탄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기 매우 쉽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국의 한복과 유사한 전통 복식을 입어 한국 전통 문화와도 매우 친숙한 부탄인들은 자신들과 비슷하게 생긴 한국인 연예인들이나 K-팝 스타들을 통해서 외모를 가꾸는 방법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탄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왕조를 유지해온 나라이며 전통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나라로 사람들이 품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8위는 브루나이입니다. 인구 43만의 소국 브루나이는 동남아에 있지만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이슬람교 왕정을 채택하여 술탄이 있는 왕국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보수적인 나라인 브루나이의 제1임기 외국어는 일본어로 나타나지만 제2임기 외국어는 한국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브루나이는 동남아시아의 국가이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국민수는 적지만 석유와 액화천연가스를 수출하여 자원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구매력이 큰 나라인 만큼 브루나이에서의 한국어의 인기는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9위는 멕시코입니다. 2021년 이후 멕시코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이지만 BTS 등 K-팝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층들에게 한국어의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멕시코에서 한국 여행을 하거나 체류를 하는 것은 젊은이들에겐 마치 꿈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10위의 인도. 인도 역시 BTS와 K-드라마 오징어 게임, 빈센조 등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의 영향으로 인도에서 한류의 열풍은 한국어 배우기 열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젊은 여성층들이나 중산층 이상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한국어에 대한 인기가 높은 상황이며 대도시 길거리에서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나 회화 정도는 할 줄 알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1위 독일. 유럽에서는 BTS와 K-팝의 열기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럽 한류의 진원지는 헝가리나 터키로 알려져 있으나 독일에서 한국어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파독간호원, 파독광부들이 독일에 진출한 이후 독일에서 한국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 국가이자 선진국 또 선의의 경쟁 국가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독일어는 세계에서 가장 고소득자들이 선호하는 언어로 평가됩니다. 한국어가 따라가야 할 모델 중에는 독일어가 있습니다. 독일은 출산율 감소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매년 꾸준하게 줄어들 뿐 아니라 언어가 배우기가 너무 어려운 언어이지만 독일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연봉 차이는 약 1억 원 이상의 격차가 있을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영향력이 높은 언어로 분류됩니다. 이 때문에 독일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꾸준한 고소득, 엘리트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서 독일의 경제는 나날이 활황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어 역시 이러한 프리미엄 언어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한국어가 품격 있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언어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2위 프랑스. 프랑스 파리는 한류의 수도처럼 변하고 있습니다. 팥빙수나 항공요리점이 젊은 층들의 새로운 문화 스팟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오래전에 퍼지기 시작한 K-팝이나 한류 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젊은 K-팝 팬들은 한국으로 여행하는 것을 꿈처럼 여기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한류 전용 방송이 있을 정도이며 프랑스의 젊은 층들의 시청률을 점점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많은 유럽권 문화는 청소년들에게 다소 유해한 문화가 많은 편이지만 한국 문화는 유해하지 않고 부드러운 문화로 점점 인기를 얻어가고 있습니다. 13위 브라질. 지구 반대편의 브라질에서 아시아권 언어 중에 독보적인 인기 외국어는 단연 일본어가 1위였으나 한국어가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K-팝과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덕분에 한국 미디어 콘텐츠가 브라질, 멕시코를 비롯한 남미에 널리 퍼지면서 색다른 한국 문화는 남미권 젊은 층들에게 큰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3위까지 한국 미디어의 영향으로 한국어가 점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나라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2021년은 오징어 게임 등의 여파로 인해 미디어 콘텐츠를 즐기는 젊은 층들에게 한국어가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7위에 한국어가 랭크돼 있으나 5위에는 일본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어가 인기를 얻는 배경 역시 애니메이션의 영향과 일본 특유의 서양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문화 등이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드라마나 K-팝 등의 인기를 통해 한국어가 급성장하면서 세계의 언어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인기가 더욱 커지는 상황 속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 창의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산업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도 한국어의 성장세가 이어져 세계 공용어로 등극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국토전략TV가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